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날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바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명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그 명절이 그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 그런 그 느낌보단 지금 이제 뭐 여행을 가시거나 그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의 의미가 많이 그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퇴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끔 변해가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꼭 옛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 그 시대의 설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분위기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는 거를 거의 뭐 확정적으로도 이제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비 주자들이 나와서 뭐 한마디씩 얘기를 하고 또 뭐 맞대결 여론조사도 펼치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뭐 대선이 다가오면 그러는 건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각 진영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명절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자들이 김문수, 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는 좀 그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하위권이긴 합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여론조사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맞대결을 펼칠 경우에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돼서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진짜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지 지금은 사실 뭐 그냥 그 분위기 업시키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대한 지적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대선 주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뭐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어영부영거리다가 우리가 최고로 그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덥석 갖다 주는 거. 그런 상황, 그런 그 암흑적인 상황,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이 들어간다면 물론 뭐 그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도 중요합니다. 그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투철한 안보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런 그 지리적인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투철한 안보 의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거를 다 갖고 있는 후보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이제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 특히 이제 그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주자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아직 뚜렷하게 사실로 밝혀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협박도 하잖아요. 이거 까면은 당신들 끝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누가 이제 한 명이 대선 주자가 돼서 계속 이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양심선언을 하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뚝 언론에 발표하고 나면은 이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김대엽 씨가 그 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미 그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먹히느냐? 거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차원일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누가 양심선언을 해버리면 사실 확인도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뭐 되지도 않는 양심선언을 만약에 하면 누구의 공작에 의해서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연관돼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게 연기가 지금 피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간의 사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 55억 클럽에서 봤잖아요. 어떤 그 딜을 맺고 어떻게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그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농후하게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충분히 이용을 해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양심선언이라고 딱 해버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바람이 휩쓸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말을 할 상황이 안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흠결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흠결 없는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뭔 짓을 해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국민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저러고 말도 안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 활동을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활동을 시작을 하면 이 판은 다시 짜지는 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 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여론조사는 그냥 워밍업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사실로 다가오려면 앞으로의 과정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그렇지만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경제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약소고용 같은 거 안 돼요. 뭐 가계 수표, 당좌 수표, 뭐 카드,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딱 현금, 딱 액면 그대로인 사람, 누가 봐도 그냥 뭐 살아온 것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밀고 또 우리가 지지해야 될 그런 보수 우파의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기를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이런 이 혼란 전국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가고 있는 게 같아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물론 보석 청구하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 거기에 탄핵은 또 탄핵대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런 세계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법 절차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준수하는 국가다. 엄연하게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도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법대로 처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비리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외국에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극히 정상적인 민주국가다. 이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그런 게,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냥 뭐 다 누릴 거 누리고, 그러니까 공평한 세상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냥 그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체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이 체제가 잘못된 것인 것 마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특히 그 무슨 뭐 생각이 있는 연예인, 생각이 나는 의식이 있는 연예인이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그 좌파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게 자기 부정이고 불합리한 자기 합리화입니까? 자기가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우리 그 체제에서 자기가 해먹을 건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 그 체제를 비판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자기가 꼭 무슨 큰 대단한 의식이라도 있는 거 모양, 대단한 선각자라도 되는 거 모양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 체제가 싫으면 북한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래도 또 막상 가진 않아요. 가라 그래도. 갈 수가 없죠. 거기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거기는 김정은만을 위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노래든 연기든 생활 자체가 그런 그 일극이잖아요. 일극 체제.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일극 체제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하면 뻔히 알잖아요. 일극 체제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우리는 지금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한 사람의 기분대로, 한 사람의 그 뻔뻔함 그런 걸 다 가려주기 위해서, 죄 지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가서 동참하고 거기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1948년, 47년,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하기 전이죠. 근데 북한이 김일성이 떠든 게 뭐예요, 그죠? 농지, 땅 없는 사람들한테 농지 다 나눠주겠다고, 지주지 없애겠다고 뺏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너네 나눠줄 테니까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집단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다 뺏어가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배급 줬잖아요. 그 처음에는 싹 말이 좋게 이거 우리가 공평하게 다 나눠줄 겁니다. 뭐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거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몰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다 평등하게 줄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했겠죠. 왜냐면은 못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 지주들이 뭐 몇 프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다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소장농들이.
남의 땅, 지주 땅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주가 가져가고 자기는 뭐 그냥 요 노력은 자기가 하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탕발림 해가지고 김일성이 다 토지를 분배주겠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주한테 땅 뺏어가지고. 그땐 좋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더 극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더 극한 배고픔과 더 극한 가난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덥석 받았는데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다 국가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게 이 사회민주주의 김일성 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뺏기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뭐해?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 안 하니까 계속 쇠퇴되는 거죠. 농업도 발전도 안 되고 또 산업 발전도 안 되고 어차피 노력해봐야 국가가 다 가져가니까 그 쏘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행태 비슷해요. 뭐 기본소득이니 다 그게 그런 맥락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들 뭐 우리 다 공평하게 나눠 갖자고, 분배해 주자고, 복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서 공평하게 다 살자고,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 해놓고 나중에 다 뺏어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자꾸 그 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요새 그 이재명 대표 보면은 거기 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보면 여기다가 태극기 달고 다니잖아요. 태극기. 그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왜 위선적이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전체주의, 그 공산 독재에 우리가 이렇게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의 그 우리가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상징의 깃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외국을 가든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태극기하고 외국에서 보는 그 태극기의 그 기분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깃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깃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태극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국회에 대한 격려 안 했잖아요. 애국가 안 부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사람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으니까 지금 싹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냐 그러고. 아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자기네 이념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념이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속아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었냐면 6.25 전쟁이 38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낸 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도한 침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런 게 사전 협의를 했다고
이 소련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남침을 계획했다는 게 소련의 기록에 남아있다니까요. 그 셋이 모여서 계획했다는 게.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잖아요. 그걸 부정해요, 지금. 소련에 있는,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소련에 있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부정한다고요. 그 기록이 잘못된 기록이라고. 아니,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평화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가 도발을 하잖아요. 막 연평도, 백령도, 그 이외에 우리 천안함.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태극기 고고 달고 다닌다고 믿어야 됩니까? 최근에 그거 이념이 밥 먹여주냐고,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망각하실까봐, 그 됨됨이를 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욕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입으로 차마 옮기지 못할 그런 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는 욕을. 그거 딴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수한테 한 거.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들었잖아요. 옆에서 킥킥대고 웃고 있는 그 와이프나 우리 귀에 다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범죄 혐의 감추려고 지금 모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용인해야 됩니까? 절대 용인하면 안 되죠. 그럼 용인한 적이 없다고요? 어떤 게 용인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서 넋놓고 있는 게 용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이력으로 봤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사람을. 그럼 그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막아낼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설 명절 전에 경각심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추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그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 어디에선가 우리한테 계속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숙명의 시간이, 운명의 시간이.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
촌스러운 방법으로 인신공격하고 뭐 배신자 운운하면서 되지도 않는 말로 서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미사일 갖고 지금 싸우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 총이 네 건이 내 건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 기소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윤상현 의원 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김민전 의원 관련된 거, 뭐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서로 막 뭐 얘기들을 하잖아요. 난타전을 주고받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망각해 버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을 하되 이 사실을 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두 얼굴에 민주당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새 보면은 거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민주당 유튜버들이나 그 패널들 보면 진짜 이 뭐 역겹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들 막 떠듭니다. 자기네끼리 시덕거리고 자기네가 무슨 뭐 의식 있는 사람이 뭐냐 연예인들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럽니다. 아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TV에서 국민들이 안 찾아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좀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아니 TV나 방송에서 영화에서 잘 나가 보세요. 거기에 가서 뭐 얘기할 시간이 있나. 그냥 진짜 그야말로 한물 가고 두물 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쓱 한번 들이대 보는 거죠. 여기 혹시 뭐 떨어질 거 없나 하고. 국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재미를 주지도 재미를 별로 이렇게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연예인이랍시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발 담그고 쓱 숟갈 얹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기의 그 캐리어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잘못되어지고 있는 국가를 조롱하고 시닥거리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자기네 그 극렬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에만 급급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쪽에다가 던져두고 그 입에 발린 말 있잖아요. 왜? 그리고 그 아주 그 광기 어린 그 조롱, 극단적인 언행 이런 걸로 그냥 사람들 그냥 해주고 거기서 몇 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가 무슨 뭐 의식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 이게 자기네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꿀릴 것 같으니까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가 어떻게 꼬실까 생각을 하다가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지네가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절대 쏘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도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도 인정하지 않고 순국 선열에 대해서 묵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가와 민족의 무슨 대단한 거를 생각하는 거 모양 떠드는 거를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 놓으실까 봐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이틀은 못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지난 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 새로운 이슈 또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